네, 이번 편 지그발트 대공편입니다. 네, 1편부터 하신 분들은 장어만씨라고 많이 부르죠. 햄타로에서 보기 드문 미남에다가 노출이 좀 있는 갑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뭔가 카오스인데 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마니 형 이러면 또 친근하잖아요. 막 자취방에서 팬티만 입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외모상으로 보았서는 악역이라 보기엔 조금 그런데, 사실 지그발트는 월머에서 손꼽히는 악인 중 한 명입니다. 얼굴만 보면 멀쩡한데 스토리를 보시면은 이 친구가 굉장한 악역이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전편 카오스 드워프 얘기를 할 때도 자탄이 막 악인이고 사이코패스다, 불지피고 금매 소리 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막 재밌어 한다고. 근데 이 자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카오스 드워프라는, 어떻게 보면 자탄은 자기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일이 천직인 거지. 어떻게 보면 회사 덕질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어. 회사 주말 출근해갖고 야근하고 일하는데 에어컨 나오는데 시원하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거지. 그 회사 일이 너무 일에 맞아. 그래가지고 막 애들 갈구면서 좋아하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악역이지. 애들 막 괴롭히고 하니까. 좀 짠하죠, 이렇게 보니까. 힘들 때 웃는 자탄이가 인류잖아, 그치? 아카온도 악역이잖아요? 세상을 막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래. 뭐 신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딱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행성 자체를 터뜨리고 싶어. 근데 아카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연이 있어요. 아카온은 완전 억가당했어. 벨라코르가 설계한 어떤 운명의 장난 때문에 뭐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물이 나갔고 아예 이렇게 된 바야 엎어버리겠다, 정말로 딱 이끄는 거지. 똑같은 악인에 속한다 하더라도 아카온은 사륙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야. 하지만 지그발트는 다르다. 지그발트는 어떤 필요가 있거나 혹은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평범한 빌런이 아니에요. 평범하지 않아. 얘는 순수하게 즐기는 타입입니다. 얘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 목표는 있는데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막 바뀌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리고 묘사를 보면은 외모가 한 16살 정도라고 하는데, 16살 정도면은 양키들은 좀 나이가 좀 든 거거든, 어쨌든. 근데 하는 짓을 보면은 딱 그 정도입니다. 정신 연령이 16살이야.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자기애가 막 철철 넘치고, 자존심 상하는 건 절대 안 하고, 계속 막 하고 싶은 거, 욕망하는 것도 막 바뀌어요. 이렇게 엔드타임까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뭐 민폐 끼치면서 무려 300년 동안 살아요. 인간 치고는 진짜 오래 사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 이유가, 얘가 뒷배가 슬라넷이거든. 이 지그발트를 누구도 건들지 못해. 지그발트를 왜 건들지 못하냐, 어떻게 하다가 슬라넷이 내끼는 자가 되었느냐, 초지에 되었느냐, 그 얘기는 지그발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또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시련을 겪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소설 내용이 한 80% 정도는 지그발트가 좀 자뻑하는 내용이어가지고 평가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그발트의 전신 연령 자체가 좀 재민이고 시련을 겪고 하는데, 그 뭐랄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막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떠올라갖고 그걸 막 뒤집는 그런 방식으로 다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조금 평가가 안 좋아, 이 소설 자체는.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은 그래도 지그발트가 어떤 삶을 살았구나, 뭐하는 애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얘기 드릴게요. 원래 지그발트는 코르를 섬기는 노스카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엄청 피부가 곱고 금발이어가지고 막 아기 때 진짜 이뻤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지그발트는 누나가 엄마야. 무슨 소리냐, 개족보야. 이 노스카 부족장인 아버지랑 그 부족장이 낳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지그발트야. 그러니까 지그발트는 누나가 엄마인 거지. 뭐 지금 시대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뭐 소설이니까, 뭐 만화 뭐 이런 캐릭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월머 세계관에서도 아닌 건 아닌 건지, 지그발트를 이 부족장이 후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당한 후계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출세길이 막힌 거지. 그리고 애가 크면서 그 부족장의 혈통이 또 있다 보니까 힘도 세고 잘생기고 해갖고 인기도 많아지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뭐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방탕한 삶을 찾는 거야. 방탕한 삶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가 좀 조심하고 원래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달으면은 애가 제정신이겠어요? 막 금쪽이 때부터 온갖 폐악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폐악질을 해도 아빠가 군벌이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니까 애기를 혼도 안 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막 나가는 거야. 여자들 만나고 다니는 일도 아니고, 고양이 밥에다가 막 쥐약 타고 무면허로 막 개같이 차 몰고 전차
전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위에서 사람한테 벽돌 막 던지고 무슨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막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 촉법이에요, 촉법. 나중에 사람을 칼로 죽이고 치긴까지 해요. 도저히 뭐 이 촉법 선언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아버지가 결국 지그발트를 추방하기로 합니다. 차마 직접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당장 집에서 나가 하는 거지. 근데 밖은 카오스 황무지야. 여기 노스카 부족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버틸 수가 없지. 얼마나 버티겠어.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인도적인 조치를 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바로 죽이진 않고. 근데 그날 밤 지그발트가 얌전히 말을 듣는 척 짐을 싸면서 조용히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자고 있는 아버지를. 그 다음에 집을 나오기로 해. 지그발트한테는 오드론이라고 친형제가 있었는데 이 친형제랑 같이 카오스 황무지로 떠나기로 합니다. 근자감 있잖아. 청소년 때 그 근자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잼미리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서 떠돌다가 원래 죽었어야 정상이야. 죽었어야 정상인데 아인바르라는 슬라네시 챔피언을 만나요. 이 아인바르라는 슬라네시 챔피언이 얘네들 받아주고 그 밑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싸우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우리 사장님 한번 소개시켜줄게. 너네들 일 잘하니까 인사 한번 드려라 하면서 지그발트랑 오드는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카오스 황무지 깊은 곳에 있는 산을 막 따라가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이 나오는 거야. 밖은 막 지옥이고 막 용암이 흐르고 술 한 포기가 없는 지옥이야. 근데 이 계곡 안쪽이 너무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가 않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악마가 있었습니다. 슬라네시의 그레이트 데몬 벨루스라는 악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마가 지그발트의 어떤 본성을 꿰뚫었는지 계약을 하자 그래. 너 잘 나간다며 싹수가 아주 슬라네시 딱 맞아 하면서 계약을 하재. 근데 조건이 뭐냐? 원원을 나한테 바쳐라. 네가 슬라네시의 종보로서다가 일을 하면은 네가 가지고 싶은 거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주겠다. 너 여태까지 살았던 것처럼 깽판 칠 수 있게끔 힘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결국에 악마랑 계약을 해요. 보통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지그발트인데 악마 앞에서는 막 겁을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지그발트가 악마랑 계약을 맺음으로써 슬라네시 챔피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악마랑 계약을 맺은 거지. 바로 슬라네시랑 직접 계약을 맺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청이 하청, 갑을병정에서 정해서 시작했는데 의랑 같이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병이 된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그발트랑 같이 간 형제 오드룬 같은 경우에는 거부해요. 슬라네시랑 코룬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 그리고 얘들이 원래 코룬 부족이다 보니까 지그발트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형제가 거절하니까 벨루스가 저주를 걸어가지고 몸집이 막 커지고 신체가 변형돼서 이후로 막 두건을 쓰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지그발트를 따라다녀. 그러니까 아주 충직한 오른팔이 됐는데 어쨌든 슬라네시랑 계약을 안 해. 이 사람은. 근데 지그발트랑은 혈육이니까 형제끼리 돌아다니긴 해요. 그리고 계약 소식이 코른한테 들어갔어. 코른이 또 속이 좀 좁잖아요. 코른 쌍남자인데 그렇게까지 쌍남자는 아니고 지그발트가 코른의 충성하는 그런 부족의 자손인데 슬라네시한테 갈 수가 있나? 하면서 삐져가지고 지그발트가 원래 있던 노스카 부족의 해코지에서 원래 지그발트가 태어났던 그 부족은 멸망해요. 제가 하남자야. 근데 코른이 해코지를 하든 뭐 하든 코른이 뭐 마을을 죽이든 뭐 사람들을 죽이든 뭐 저주를 걸든 뭐 하든 지그발트는 슬라네시의 챔피언으로다가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병력을 끌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녀. 진짜 벨루스가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카오스 황무지 북쪽에 금박궁전이라는 요새를 점령을 해. 이게 금박으로 치장이 돼 있는 멋있는 카오스 요새입니다. 점령을 하고 나서 여기를 근거지로 삼고 한 200년 정도 동안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막 보물 수집, 막 우표 수집, 동전 수집, 동전을 수집하다가 안 돼. 이게 성이 안 차. 그러면 이제 여자 수집, 예쁜 여자 있다 하면 가서 보쌈 해갖고 마누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납치해서 분쟁 생기면은 거기 쳐들어가서 다 불태우고 또 질리잖아? 그러면 또 다른 여자 찾으러 가. 어디 나라 공주 뭐 어디 나라 왕자 막 이런 거 다 데리고 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한 번 가져오면은 성에다 쳐박아. 나중에 그게 다 썩어요. 200년 지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대장이 막 이렇다 보니까 이 병사들도 막 꼬여요. 지그발트를 보고. 왜냐 지그발트가 뭘 하든 냅뒀거든. 지그발트는 자기 부하가 뭘 하든 신경을 안 했어. 같이 약탈을 해갖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던 지그발트가 여자 납치할 때 얘도 여자 납치해오고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해라 뭐 이런 걸 해도 그냥 놔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모여요. 이런 깽판 치고 싶은 애들만 계속 모여.
그 애들이 바로 퇴폐한 족속들이야. 지그발트의 세력명이죠. 근데 이 지그발트가 이렇게 애들을 풀어놨던 게 부하한테 약간 너그러워서 자애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그발트는 사실 아무 관심 없었어요. 지그발트는 자기 자신과 어떤 욕망을 빼면은 nothing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부하들을 그냥 막대. 부하들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잖아? 그럼 부하한테도 일을 막 시켜요. 햄타러에 나오는 이 미러가드들이 지그발트의 어떤 대표적인 사병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그발트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그발트 죽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냐? 이 미러가드들은 반짝이고 예쁜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법에 걸려 있어가지고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그발트 전용 거울입니다. 지그발트가 막 싸우다가 야 거울 하면은 방패 딱 들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얘네들이 거울이 없으면은 안 싸워. 애가 거울로 자기 싸우는 모습을 봐야 돼. 그렇다 보니까 최근접에서 거울 들고 있는 애들인데 거울 들고 있는 애들이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센 거야. 죽으면 안 되는 거울인 거지. 살아있는 거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똑바로 못 들면은 죽고 지그바트가 싸우다가 물어봐 막 야 형 잘생긴 거 같아? 아니요? 그러면 죽어. 답정너. 잘생겼어요 이러면은 아 그렇지 너 죽을 때 비명 지르지 말고 지그바트 잘생겼다 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진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왕자병이야.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애들이 많이 모이긴 많이 모이는데 버티는 애들만 버티고 한 1000명 정도만 남기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국 사람이 지그발트를 찾아와요. 제국에서 온 사람이래. 제국의 남작이야 남작.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싸울 것 같잖아. 근데 환대를 해줘. 남장님 이러면서 환대를 해주고 자기가 모은 콜렉션을 막 보여줘요. 아 여기는 내 도서관입니다. 내가 세상을 돌면서 다 모아놨어요. 우표 수집한 거 보세요. 다 보여주고 연애도 해. 한의 진미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막 자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너 왜 왔지?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해줍니다. 홀은 챔피언 중에 하나가 지그발트 영역으로 쳐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그 챔피언이 강력한 폴은 유물을 가지고 있대. 이 친구가 유물을 가지고 있대요. 금속으로 된 아주 멋있는 해골. 요 해골이 그냥 보통 유물이 아니고 카오스 코르네 영역에 가서 가져온 해골이래.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눈이 뒤집혀. 카오스 영역에서 온 유물이라고? 왜 그걸 지금 얘기해? 병력 끌고 바로 가. 진행시켜. 바로 그 1000명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코른이 거기다 요새를 만들어놨었어. 거기에 헬캐논 있었습니다. 헬캐논 그냥 맞아도 아픈데 이 헐버드 슬라네시 애들이 버틸 수가 있겠어? 결국 헬캐논한테 부대가 막 죽어나가고 도망치고 막 이러니까 지그발트가 진짜 처음으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못 갖게 된 거야. 아마도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세력이거나 사대신이랑 별로 관계가 없는 적들이랑 상대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코른의 부대랑 상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나 봐. 지그발트가 지니까 화가 나.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접어본 적이 없어. 오기가 막 생겨요. 왜 왔는데? 악마한테 영웅도 팔았고 여태까지 내가 실패한 적이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 되는데 갖고 싶은 걸 갖는 힘을 준다 해서 내 영웅도 팔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화가 나. 여기 화살이 엉뚱하게 벨루스한테 가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힘 준다면서. 내가 지금 코르네한테 개 털렸어 지금. 에이스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가 코르한테 줘야 돼? 근데 악마가 그냥 악마가 아니야. 대악마기 때문에 벨루스한테 따지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별점 1점 준다고. 그러니까 벨루스도 빡쳐요. 이 진상 겁대가리 없는 놈이 내가 그냥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고 너가 지금 건방지니까 숙제를 내주겠다. 그 숙제를 다 하면은 내가 해줄게. 하고 싶은 거 해줄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줘. 첫 번째 미션 갈라우크. 갈라우크란 용의 발톱을 가져오세요. 갈라우크란 용이 보통 용이 아닙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용이에요. 햄타러 카오스 전사 영웅을 키우면은 그 영웅이 머리가 2개 달린 드래곤을 타요. 카오스 드래곤이라 하는데 이 카오스 드래곤이 원래 그냥 용이었다가 카오스에 오염이 되어갖고 변형된 용이에요. 약간 인간으로 치면 비스트맨이야. 근데 갈라쿠는 카오스 드래곤 중에서도 최초의 카오스 드래곤이에요. 무려 몇천 년 전에 아에나리온이 막 그 엘프들 데리고 카오스 침공 맞는 1차 카오스 침공 때 엘프 쪽에서 싸우던 그 용이 갈라쿠입니다. 이 용이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황금색으로 된 용이었는데 젠취한테 변형을 당했어요. 원래 되게 착하고 엘프 쪽에서 싸우던 용이었어. 그래가지고 카오스 드래곤인데 수천 년 먹은 용이죠. 이 용의 발톱을 가져오래요. 이게 안 되지? 이거 가능하겠어? 캐논 맞아가지고 병력 다 잃었잖아요. 그래도 오두이랑 같이 간 거거든. 이제 사전 조사를 합니다. 어디 살고 습성이 뭐고 이걸 몬스터 헌터 해야 되니까 그 사전 조사를 하는데 약점을 또 찾아내요. 그게 뭐냐?
이 두 개의 머리가 서로 말싸움을 한대. 이상한 얘기야, 그지? 이게 카오스 드래곤 돼갖고 머리가 두 개가 됐잖아. 원래 굉장히 강력한 그런 드래곤이 본체이기 때문에 카오스 드래곤이 되기 전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소설 속에는 약간 설명충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가 이제 얘기해주거든.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대.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고, 결국에는 지그발트가 용 위에 올라타갖고 막 젤다의 전설처럼 막 칼 꽂고 하려 그러는데 안 돼요. 떨어져. 그래가지고 막 죽을 위기가 돼. 근데 그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엘프 쪽의 편에서 싸웠던 아주 오래된 그 용의 기억을 되살리려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다 죽어가는 지그발트가 갑자기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엘프 노예가 부르던 노래를 기억해내. 기억해서 갑자기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용의 한쪽 머리가 기억을 막 떠올려. 맞다. 나 엘프 쪽이었지? 옆에 카오스 드래곤이다. 뭐야 이러면서 그 머리 한쪽이 하나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야. 자기 목을 막 물어 뜯어. 용이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가 걸려가지고 헷가닥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두 개의 머리가 서로 막 싸워가지고 그 틈에 떨어진 발톱을 지그발트가 딱 주워가지고 탈출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벨루스가 놀래요. 뭐지? 이게 이렇게 쉽게 깨는 퀘스트가 아닌데? 이거 노래 한 곡으로 깼다고? 이거를? 이상하네? 그래서 다른 퀘스트를 줘. 두 번째 퀘스트는 저주받은 숲으로 가야 돼. 저주받은 숲으로 가서 바르가우라고 부르는 이상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이 숲에 아주 오래전에 살던 짐승인데 여태까지 이 짐승을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게 이 생명은 영혼 자체가 없대요. 영혼 자체가 없어가지고 죽이지 못했던 거지. 근데 고정적으로 출몰하는 장소는 있어. 그 숲으로 갑니다. 결국 그걸 찾아내는데 뭐 생물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새처럼 생기긴 했는데 막 뼈랑 가죽이 막 뭉쳐가지고 무슨 덩어리 같이 생겼고 뿌리가 이렇게 나와있어. 약간 거대한 키새처럼. 돈스타브에 보면은 이런 키다이새가 나오는데 이렇게 생긴 새야. 공격했더니 타격이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 몸이 싹 비어있어. 근데 얘네가 막 갑자기 부위로 막 쪼아 하고 맞고 말이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 막 도망치는데 지그발트가 또 좋은 아이가 떠올라요. 아까 노래 부른 것처럼 얘가 숲을 벗어난 적이 없잖아. 이 숲에서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불을 지르기 시작해. 도망치면서 숲을 불태워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기 시작하니까 괴물 몸에서 살점이 막 후두로 떨어져. 괴물 몸을 구성하고 있던 가죽이라든지 뭐 진흙이라든지 이게 떨어지니까 지그발트가 그 잔해 속에서 해골을 주워가지고 빠져나와요. 숲이랑 같이 연결돼 있었으니까 이 숲의 영혼이니까 산불 범죄를 일으켜서 결국 이 해골을 탈취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벨루스가 아주 놀래요. 내가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불가능한 퀘스트를 줬는데 어떻게 이걸 해오는 거지? 이거 생각보다 엄청 유능한 놈인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마지막 미션을 주겠다. 이것까지 하면 내가 진짜 인정하고 내가 물심양면을 도와가지고 코론 요새 푸시는 거 도와줄게. 그 일도 아니야 하면서 퀘스트를 줘요. 마지막 미션은 루시드 게이트야. 루시드 게이트라는 거 열어가지고 카오스 영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영혼을 슬라네시한테 보여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의식을 해서 루시드 게이트를 열어요. 근데 루시드 게이트가 굉장히 위험해. 필면자의 몸으로 카오스 영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 지그발트는 갈라 그러는데 거기를 오두른이 막았습니다. 오두른이 여태까지 굉장히 충신이었잖아요. 막 드래곤이랑 싸우는 것도 도와주고 사실 그 이상한 새한테 불이 찍힌 거는 오두린이었거든. 근데 어쨌든 오두린이 막는 거지. 야 그거 너무 위험해 지그발트. 인간이 어떻게 카오스 영역으로 넘어가. 그냥 그대로 죽는 거라고. 아직 눈치 못했어? 와? 절대 불가능해. 이건 저 악마가 너를 속이는 거야 지그발트. 그냥 죽으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한번 해보겠대요. 야 오드르 너 슬라네시가 지금 나 샤라웃 해주니까 뒤틀어서 그렇지. 야 이 급제가 거기 가서 딱 보고 있어. 내가 가서 AK 가져온다. 그러면서 지그발트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지그발트의 온몸이 그냥 화염에 휩싸여. 벨루스가 진짜 죽으라고 진짜 지그발트 죽으라고 이 루시드 게이트 열라고 시킨 거야. 그래서 몸이 그냥 불타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거지. 오드르는 말 때렸어요. 그래서 제르스가 죽는 거 보고 바보 같은 놈, 야 너랑은 이제 계약 끝이야. 잘 갔다 이러면서 막 웃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그 영혼이 우연하게도 카오스 영역으로 넘어간 거야. 근데 카오스 영역으로 넘어가서 지그발트가 거기서 사람을 만나. 근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 지그발트가 있는 거야. 안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슬라네시를 만납니다. 여기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카오스 여행으로 갔는데 벨루스는 죽으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 만든 게 슬라네시야. 슬라네시가 웃겼을 거면, 왜냐 슬라네시는 필멸자라던가 어떤 악마를 대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원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슬라네시 자체가 욕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지그발트의 눈에는 그게 지그발트로 보여. 엄청난 왕자병이야. 이 정도로 왕자병입니다. 그러니까 슬라네시가 야, 너는 대단하다. 아니, 다른 악마들은 나는 엄청나게 큰 악마를 본다든가, 엄청 예쁜 미녀를 본다든가, 어떻게 너는 네 모습으로 나를 보냐? 이상하죠? 슬라네시 입장에서, 아, 얘는 대단하다. 너의 그 욕망, 너의 자의심, 너의 그 나르시즘, 진짜 존경해. 이거 리스펙트야. 그래서 슬라네시가, 아, 이 정도면은 내 이름 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냥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몸이 어디서 다치거나, 더러워지지 않게 이 지그발트가 애끼는 몸이 슬라네시의 몸으로 한번 환생이 됐잖아요. 부서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슬라네시가 갑옷을 줘요. 그게 지그발트가 입고 있는 갑옷이야. 이 갑옷은 몸이 더러워지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게 외부의 위협을 막아줍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하이실종 패션이에요. 하이실종 패션이 된 이유가 지그발트가 이거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고 지그발트 전용으로 만든 슬라네시가 선물한 팬티 갑옷이야. 이거를 벗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걸 입고 다니는 거야. 실제로 이게 지그발트 외의 존재를 다 거부합니다. 햄타로에 이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지그발트를 보면은 발이 이렇게 살짝 떠있는 느낌이 들고 약간 물리법칙이 이상하거든. 흙을 밟지 않게끔地면에 살짝 떠있어요. 그 다음에 출혈 효과를 켜도 지그발트한테 피가 안 묻어요. 블러드 DLC 오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류인가 싶을 텐데 아니에요. 이 설정이야. 그 다음에 검도 줘요. 슬리버 슬래시. 우리 지그발트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해.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검을 줘요. 게임에도 퀘스트템으로 나와요. 갑옷이랑 무기가. 요걸 주고 다시 환생을 시켜줘.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 나오니까 벨루스가 놀래요. 아니 얘 어떻게 돌아왔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큰일이네. 이제 얘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데 지그발트가 계약을 슬라넷이랑 했잖아요. 그 다음 벨루스가 자기가 계약한 거 지그발트 죽은 줄 알고 계약을 파기했거든. 근데 지그발트 손에 슬리버 슬래시가 있잖아. 이 슬리버 슬래시가 사실 엄청난 당근칼이에요. 마법의 레이저 당근칼이야. 어떻게 되겠어? 벨루스를 바로 사출시켜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지그발트가 금박궁정으로 다 돌아와요. 자기 기지로 돌아왔는데 여기를 코른 부대가 포위를 하고 있었어. 무너지려고 하고 있었죠. 근데 지그발트가 슬라넷이 칼도 가져왔지, 갑옷도 가져왔지, 슬라넷이 챔피언 돼서 애들 막 우르르 모였지, 바로 정리해버리고 지그발트가 기분이 좋다고 금박궁전도 자기가 부셔버려요. 핑이 막 돋아가지고 봐라 이거 나 성 부서진다 이러면서 성 부셔버리고 애가 정신을 놨어요. 그러다가 생각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왜 지그발트가 이 지경이 됐는지? 지그발트는 제국에서 남작이 와서 얘기해준 카오스 군주가 가지고 있던 코르 유물을 갖고 싶었잖아. 근데 그거를 못 가져갖고 지금 이 지경이 된 거거든? 그래가지고 코르 챔피언의 시체를 뒤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왔었지? 하면서 뒤졌는데 그 해골이 그냥 평범한 금속 해골이었어. 카오스 영역에서 가져온 유물? 아니야. 그냥 코른 해골 덕후 카오스 군주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겁니다. 피규어였던 거야. 그거를 보고 굉장히 허탈해요. 아 내가 이걸 가지려고 이 일을 했나. 근데 어쨌든 갖기 가았잖아. 갖고 싶었던 거. 그리고 오드론이 지그발트한테 집에 부인이 한 명이 안 보인대. 한 명이 사라졌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남작이라는 놈이 지그발트가 데리고 있는 부인 중에 한 명한테 확심을 품고 같이 야반도주를 뛰려고 지그발트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속았어. 그걸 알고 지그발트가 어떻게 했겠어? 화를 안 냅니다. 오히려 웃어요. 여자 하나를 빼내려고 나를 이 시간까지 속였다고? 아 진짜 대단한 놈이네. 남작이 어디서 왔다 그랬지? 야 그 대단한 놈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오드론이 제국 알트드로프에서 왔다 그랬나?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아 그래? 그럼 이제 제국 수도로 한번 가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마지막에는 되게 가벼운 모습을 보여줘. 화를 내지도 않아. 내가 가지고 싶었던 해골 쓰레기긴 하지만 가졌으니까 필요 없어. 화도 안 나. 뭐 거절도 안 받던 부인 없어진 거 신경도 안 써. 그냥 웃어. 이게 너무 재밌어. 나를 속였다고? 그러면서 이게 끝나요. 철부지죠. 진지함이 없고 개고생하면서 뭔가를 해내고 반면 너무 쉽게 뭔가를 또 얻기도 하고 근데 미련도 없고 금방 또 다른 걸 또 찾아가. 근데 이게 다르게 봐야 돼. 슬라네시한테 지그발트가 영혼을 팔았어. 그치? 벨루스한테 팔았을 때도 그렇지만 슬라네시한테는 완전히 팔았어. 어떤 욕망이라도
끝까지 쟁취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힘을 받았단 말이지. 근데 그게 어떤 가치 있는 보석이던 그냥 해골이던 쓰레기던 뭐 일단 가지면은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낍니다. 아무런 감흥을 못 느껴. 지그발트의 이명이 사실 게이드 프린스거든. 게이드 프린스, 그 거세 왕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왜 게이드 프린스라 부를까? 지그발트 거세였나? 해무처럼? 아, 해무처럼이라고 좀 불쌍하다, 그지? 해무 땅콩 떼갖고. 아무튼 지그발트는 여자를 끼고 살아요. 해무랑 다르게 여자를 끼고 사니까 아마도 그건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해석을 냈는데 게이드가 뭐 세금이란 뜻도 있고 독일어로 금이에요. 황금 대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 프린스도 독일어로 하던가. 왜 게이드가 독일어인데 뒤에는 프린스야? 제가 볼 때는 거세 왕자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 거세 왕자인가? 제 해석인데 지그발트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그발트는 욕구만 있고 만족을 못해요. 끝이 없어. 끝없는 갈증인 거야. 목이 말라 계속. 그래서 더욱더 갈망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점점 막 미쳐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세를 했다고 생각해봐. 끝이 없는 거야. 특히 뭐 슬라네시를 만나고 온 이후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하거든. 하이엘프 룰북에도 지그발트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그발트의 어리석음이라는 내용인데 지그발트가 울수 안에 쳐들어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유 뭘까요? 지그발트가 왜 울수 안에 쳐들어갔을까? 아까는 막 여자, 뭐 황금, 유물 수집하는 거 이랬잖아? 근데 슬라넷이랑 계약을 했잖아요? 이때부터 지그발트가 완전 미쳐 돌아가서 이유가 막 마음대로 나와. 엘프들이 머릿결 좋다 그래서 엘프 머릿결을 모으러 간 겁니다. 울수 안으로. 어렵죠? 정확히는 코티크로 쳐들어가는데 거기서 엘디라라는 엄청 현명한 그 여대공이 있어. 약간 전설 군주로 나올 법한 후보야. 코티크 군주. 이 군주가 지그발트 쳐들어오니까 클로킹 써갖고 마을로 못 오게 막는다든가 뭐 그런 기지를 발휘해. 그래가지고 섀도우 워리어들을 이용해갖고 지그발트 병력들을 막 때리고 지그발트 병력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엘디라라는 애가 굉장히 똑똑한 군주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대항을 했는데도 사실 코티크는 게임상에도 보면은 하이팩션이잖아요. 약하잖아. 지그발트가 아무리 병력이 빠져도 두 대가 싸웠으면은 충분히 싸웠어. 근데 코티크랑 정면 전투를 안 해요. 왜냐? 지그발트가 그 옆에서 무슨 괴물을 발견했거든. 그래서 그 괴물을 죽이고 싶다로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처음에는 엘프 머리카락을 가지러 왔는데 엘프 머리카락 엘프 죽이면서 좀 받았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울산 근처에 있는 괴물 잡겠다고 괴물한테 꼬라박아요. 그래서 괴물 죽이는데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군대들이 엘프 군대한테 싸그리 몰살당해. 사실 코티크 밀었으면 이길 수 있었었는데 지그발트의 변심이 작동한 거야 갑자기. 근데 끝나고 나서 지그발트가 이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엘프 머리카락 얻었으니까 우리 노스카 돌아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엘프 놈들이 우리 애들 죽였으니까 엘프 놈들한테 복수를 하러 갔다? 이것도 아니고 아까 괴물 죽였잖아요? 괴물 죽여가지고 괴물한테서 피가 흐르니까 그걸 보고 브레토니아 와인이 생각나. 아, 브레토니아 와인이랑 비슷한데? 근데 그때 먹었던 브레토니아 와인이 맛이 없었던 것 같아. 아, 그거 싸구려 와인 같은데? 이 싸구려 와인판 말박이 놈도 죽이러 가야지. 브레토니아로 갑니다. 이게 멍청한 지그발트의 어리석음. 그 에피소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그발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이 된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 다른 욕구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만족할 수 있는 건 다 만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를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막 생각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지그발트의 철학도 지그발트 소설에 나오는데 지그발트가 제국에서 온 남자, 아까 사기친 남자한테 자기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그발트의 철학, 우주의 만물은 입자로 되어 있어. 모든 입자들은 계속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움직입니다. 인간의 살조각부터 밤하늘의 별까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요.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남자긴 이해하십니까? 멈춰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체와 지루한 말이죠. 멈춰있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이게 지그발트의 철학이에요. 욕망이라는 거, 이 살아있는 모든 것,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고 그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게 지그발트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슬라네시가 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족을 모르고 한다는 거는 슬라넷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지그발트만큼 솔직한 놈이 없어요. 욕망한테. 뭐 이렇게 해갖고 캐릭터가 완성이 된 거야. 무튼 이렇게 지그발트가 울수안 쳐들어오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아카온이 나타나죠. 엔드타임 얘기해야 될게요. 이 아카온이 슬라넷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 대전사,
챔피언을 소환하는데 여기에 지그발트가 소환이 됩니다. 게임으로 치면은 전제 공조 누른 거지. 그래가지고 키스레프 애들 쳐들어가서 공을 세웁니다. 지그발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군대도 있겠다. 키스레프 쳐들어가서 키스레프 부시고 부수는 것도 그냥 부수는 게 아니야. 카오스 애들이 감탄을 할 정도로 뭔가 폐악질을 부리면서 놀아요. 입에 담기 끔찍한 일들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미덴하임 전투까지 왔는데 미덴하임 1차 전투 여길 밀면 되는데 이 잼민이 우리 지그발트가 질렸어요. 키슬랩에서 할 거 다 했어. 이미 인간들이랑 놀 거 다 해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아카오한테 막 툴툴댑니다. 거울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아니 거울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 상태면 좀 갈게요. 진짜 가요. 그러면서 아카오한테 대들고 울프릭 얘기할 때 울프릭이 막 발텐이랑 싸우기 위해서 카오스 워리어들이랑 막 말다툼하다가 너굴 챔피언 발리랑 한판 붙어가지고 울프릭이 결국 이겨가지고 막 발텐한테 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그바트가 있었어. 그 상황에서 지그바트가 에이그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탈해. 미덴하임 전투에서. 그러니까 지그바트가 가고 미덴하임 마무리될 때쯤에 아카온이 보니까 슬라네시 군단에 놀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미덴하임 거의 다 밀었거든? 정리만 하면 돼 이제 잔당 정리만 하면은 미덴하임 밀고 계속 내려가는 건데 지그바트 어디 갔어? 왜 슬라네시 군대에 놀고 있지? 그래서 보니까 지그바트가 엄청 멀리 가 있어. 그 잠깐 사이에 파라본까지 갔어. 미덴란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 몰라. 이게 신비한 힘을 썼겠지 또. 지가 원하는 거 다 하니까. 혼자 여기 가서 놀고 있다가 딱 걸린 거야. 너희 딱 걸렸어. 상대 안 튀어와?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는 전우조 붙여야 했어. 그래서 전우조로 트로그를 붙여줍니다. 트로그랑 같이 가서 울리교단 페어가 있거든. 그 페어에 언데드가 있어. 얘네들 마무리 좀 해. 크렐이랑 칸이 미델란트 쪽에 와 있었어요. 나가시도 있었고. 어쨌든 얘네들 처치하라고 시켰단 말이지. 이일 주는데 지그바트가 표정 안 좋아. 왜 안 좋냐? 한창 재밌게 짱 박혀서 놀고 있다가 소환 당한 것도 서러운데 이 못생긴 트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트롤이랑 같이 들어와는 게 짬밥이야? 300년이 살았는데? 트롤을 이렇게 생겼어. 트롤가 잘생겼어요. 전장에서도 자기 얼굴 보려고 거울 들고 다니는 놈인데 얘랑 같이 다니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지그바트가 아카오한테 막 대들어요. 아이 내가 트롤이랑 전우조라니 저 이놈이랑 일 못합니다. 작업 빼주십시오. 안해 못해. 막 휘부대갖고 지그바트가 막 칼을 뽑아 막. 근데 아카온이 끔찍도 안해. 사실 최종 보스야 아카온이. 아카온이랑 지그바트랑 싸우면 잽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아카온은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우리 착한 트로그가 에이 지병장님 가시죠 이러면서 지그바트 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그바트가 무슨 벌레 보듯이 확 피하고 투덜거리면서 자기 발로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트롤 군단이랑 슬라네시 군단이랑 울릭사운으로 가게 돼. 근데 지그바트가 엄청 화가 나.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 또 이 지그바트 인성이 안 좋아요. 인성이 너무 안 좋아서 트로그랑 눈만 마주치면은 트로그 욕을 하는 겁니다. 아유 눈 빼렸다. 트로그 안 뽑는 삽니다. 어휴 지금 배좀 나온 거 봐. 극혐이야. 뭘 먹으면 그래 살이 쪄. 우리 집에 개 트롤이 있네 그냥. 엄청 꼽을 줘. 그리고 트로그 막 왜 그래 나한테 진짜. 그래서 트로그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버려. 트로그를 진짜 공격해. 칼빵을 놔요. 이 정도로 지그바트 인성이 쓰레기야. 진짜 악인이라니까. 혼자 싸우겠다 이거야. 트로그 부대 빼고. 그리고 지그바트 부대랑 크렐이랑 붙습니다. 크렐은 호른 계열 카오스 워리어였거든. 그래가지고 지그바트를 보고 눈이 뒤집혀요. 지그바트는 슬라넷이잖아. 근데 슬라넷이기도 슬라넷인데 호른 부족에 있었던 친구가 슬라넷이랑 계약을 한 슬라넷 챔피언으로 와서 호 사장님이 엄청 화를 냈단 말이야. 지금 목소리 막 들려와. 카톡이 막 와 지금. 저 새끼 죽여. 그러니까 크렐이 미쳐가지고 막 찌찌대면서 지그바트를 죽이려고 맞다를 깝니다. 1대1로. 근데 지그바트도 엄청 세잖아요. 그 슬리버 슬래시 전설 무기 가지고 있고 슬라넷이 초준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크렐한테 딱 칼을 박아 넣습니다. 박아 넣는데 크렐이 사실 뼈마했잖아요. 밖에서 보면 잘 몰라. 갑옷을 중장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얘가 해골인지 몰라요. 여기다 칼을 박아 넣었단 말이야. 해골한테 칼을 박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겠냐고. 데미지 안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딱 박혀있는 동안에 크렐이 이 양손도끼로 지그바트의 얼굴을 날려버려. 직격탄을 맞춰. 그러니까 지그바트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딱 쓰러져요. 방패를 놓치고. 그 놓친 방패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망가진 거야. 지그바트 얼굴이.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내. 막 소리를 내. 자기의 어떤 자신감의 근원이야. 슬라네시를 만날 때도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야. 싸우면서 이렇게 맞아본 적도 없어요. 얼굴을 맞아본 적은 더더욱 없어. 근데 이거 얼굴 맞아가지고 얼굴이 한쪽에 함몰이 돼. 그러니까 와 엄청 분노해. 얼마나 분노했으면은 콜은 노스카의 DNA가 깨어나갖고 야만인 그 자체가 돼갖고 칼 들고 막 달려드는데 크렐이 도끼를 막 휘둘러갖고 슬리버 슬래시 무기를 부셔버려요. 무기를 부셔버리는데 무기를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가지고 크렐을 쓰러뜨리고 후구를 벗겨버린 다음에 맨손으로 크렐의 해골 바가지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맨손으로 머리를 부셔요. 살벌하게. 그리고 결국에 크렐의 눈빛이 꺼져. 크렐이 죽게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성이 돌아왔는데 손이 다 망가졌어. 손이 다 망가져고 피투성이가 되고 무기를 막 쥘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 상황에서 지그발트가 느낀 감정은 절망이야. 자기의 모든 것이거든. 세상 억울한 거지. 막 비명을 지릅니다. 하늘을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이 상황에서 옆으로 엄청 큰 오한마가 날아가요. 돌덩이처럼 큰 오한마가 날라오더니 지그발트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버. 딱 깨져가지고 피가 튀어. 그게 트로브였습니다. 아까 뒤통수 맞아가지고 트루가 죽은 줄 알았는데 대생력으로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산산조각난 지그발트 얼굴에다가 트로프가 오줌을 싸요. 우리 장엄한이 이제 그냥 어만이네? 그지? 이제 그렇게 장엄하지도 않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웃습니다. 이렇게 지그발트가 죽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메모, 히라네시가 인정했던 자기의 자신감의 근원, 이 얼굴이 부서지니까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얼굴이 깨져가 죽게 됩니다. AOG에서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가시가 지그발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가 슬라네시가 다시 지그발트의 영혼을 살려내요. 그래서 지그발트는 슬라네시의 편으로 싸우게 됩니다. 워해머 판타지에 나오는 지그발트의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햄타로에서 지그발트는 변신한 카오스 군주로 나와요. 모든 카오스 계열 유닛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슬라네시 계열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나 카오스 워리어 계열에 특화되어 있어. 카오스 워리어, 약탈자, 호준까지 해갖고 전사들한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네시 계열 카오스 워리어들을 잔뜩 끌고 다니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고, 슬라네시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술이 두 개가 찍혀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요. 슬라네시 기술이. 처음부터 슬라네시 계열의 애들을 승급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시작 위치는 나가로스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다크엘프들이라던가 발키아를 잡으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게임 자체가 노잼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 여기가 어쨌든 끝쪽에 있고 다 엘프들이기 때문에 다크엘프랑 싸우기도 사실 좀 빡세긴 빡세거든. 근데 게임 풀리고 나서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야기대로 여기 아래 내려가서 코티크 가서 코티크 멸망하는 것도 시켜보고, 겸사겸사 우리 슬라네시 악마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안되겠다, 브라이토니아 가자. 브라이토니아 가서 포도주 생산지 박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아카오 오네 하면은 여기로 가서 아카오이랑 같이 해갖고 키슬레프 푸시다가 내려와갖고 미델란트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게 지그발트의 플레이야. 여기까지 얘기 쭉 드렸는데, 군주 세부 정보, 영웅 비용, 모든 슬라네시 성불의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슬라네시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슬라네시 오염을 확산시킵니다. 봉신이 부대 유혹 기능도 쓸 수 있고, 준 슬라네시 악마예요. 카오스 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군단 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그발트 군단만 쓸 수가 있어. 슬라네시 오염 플러스 붙어있고, 이렇게 슬라네시 약탈자, 카오스 전사, 선택받은 자 부대에 플러스가 붙어있습니다. 얘네들이 그거죠, 패티한 족속들, 이 지그발트 세력의 주축인 거지. 보면 거울 보고 좋아하는 장면 나오죠. 우리 재민이 난이도 어려움을 반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원하는 거 다 하고. 해모야, 해모 곰에 누워있네. 곰 엄청 좋아해. 곰 인형 되게 편한가 봐요. 맨날 여기서 쉬고 있어. 해무 발트. 미안하다 해무. 해무는 욕망이 많아가지고 거대 왕자가 아니고 A few moments later.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 봉신? 2만원 주면 봉신? 이거 진짜 말레키스 돈으로 살 수가 있는데? 거절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다? 들어와. 말레키스, 너 이제 슬라네시 믿어. 슬라네시 믿는 거다. 외국 상태 깔끔하다. 깔끔해. 선골 6600? 실화인가? 지그발트는 내려와갖고 울산으로 가죠. 코티크 가서 엘프 머리카락 좀 모아보고 엘프 머리카락 좀 모으다가 질리면은 이제 브레토니아 가서 포도주 농장 개박살 내고, 장비 승리는 이제 완료가 됐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아크엘프의 그 장박관통 화격을 맞아가면서 징계걸 해갖고 발키아까지 죽여야 되고, 발키아까지 죽이고 나서도 말레키스랑 싸우면서
나가운데 엄청나게 오래 붙어 있어야 돼. 한 100턴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봉신화 시키면서 외교 관리 좀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